불안장애에 시달린 뇌과학자가 발견한 7가지 운동의 힘. 우리는 왜 움직여야 할까? 제니퍼 헤이스, 뇌과학을 연구해온 헤이스 박사가 운동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특별하다. 그녀는 대학원생 때 특정 생각이나衝動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정신질환이 강박장애가 있었는데, 이런 증상은 결혼 후에 육아를 하면서 심해졌다. 어느 날 우연히 자전거를 탔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면서 강박장애가 서서히 찾아드는 경험을 했다. 그 길로 헤이스 박사는 철인 3전 경기를 준비해서 도전했고, 완주와 함께 마음의 병도 거짓말같이 말끔히 나왔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운동에 관한 연구에 몰입했고, 2013년에 운동과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뉴로피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몸을 움직여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인지 능력을 형성시키는 법을 찾는 연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재단으로부터 $100만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 제니퍼 헤이스는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인지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 또는 베이커레이스 병원에서 뇌 건강과 노화를 연구하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냈다. 우수과학자 양성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또 뇌건강 분야 분과위원장을 맡고 또 대학의 운동학과 부교수이다. 제니퍼 헤이스. 운동의 뇌과학. 불안장애에 있어진 뇌과학자가 발견한 7가지 운동의 힘. 움직임은 뇌를 회복시켜서 병든 마음을 고친다. 뇌 유래 신경망이 우울증과 불안증, 치매를 예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권준수 뇌인지과학 교수. 이영비 마녀 체력 저자도 강질 같은 몸에 강질 같은 맨발이 깃든다고 저자는 뇌를 연구하는 학자임에 있어 심한 우울증과 강박 장애를 이겼다. 뇌 사랑하는 딸 모니카에게 두렵지 않고 살자. 저자의 말. 헤이스 박사는 건강한 삶을 향한 저의 여정에 들어오신 분께 감사합니다. 자기개발서입니다. 이 책은 등장하는 사례 속의 주인공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치를 고려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들이다. 왜 우리는 작심삼일? 빠른 방법은 중독, 운동해라. 잠을 설칠까? 집중력? 이런 문제. 삶을 구원하는 운동의 힘. 세상의 모든 시작은 다른 시작의 끝에서 온다. 세네카. 자, 새로운 날을 만날 시간이다. 이제 몸을 움직여서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불안을 벗어버리고 잠깐 무언가 이상하다. 자꾸만 준비가 덜 된 느낌. 무언가 부적집집한데 어떻게 하냐고? 바로 나 자신이 실험용 지었기 때문이다. 운동. 나는 운동이 선사하는 신경과학적인 효능에 근거해서 자기 개발 원칙을 도출했다. 이 책은 단순히 운동과 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에 대한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경고하겠다. 운동의 지휘력을 실감하려면 실제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실제로. 2016년 12월 31일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내 결혼 생활은 파트너는 중이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체력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 등등을 해서 건강을 누리게 되어졌고, 우리는 작심삼일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달라지고 싶다. 운동에 대한 우리의 의욕은 충만하고 의지는 불타오른다. 처음에는 운동이 쉽고 재미있다. 내 성을 갖고 어질 것 같아서 신이 난다. 어떤가? 익숙한 이야기이지 않은가? 당신은 아마 상황이나 의지를 탓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행동 패턴은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뇌의 작동이다. 왜냐고? 뇌는 지금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이 상태를 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저 무기력하게 뇌의 작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운동은 왜 힘들까? 새해의 첫날이었다. 나는 방 한칸에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철인 3전 경기
누구나 운동을 해보면 실천을 하기까지의 단계가 어렵다는 거죠. 몸이 무거워. 첫 번째 이유는 뇌는 게으름을 좋아한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 하면 뇌는 움찔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때는 움찔하는 거죠. 다행히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게으름보다도 강하다. 달력을 이용을 미리 운동을 계획을 하고, 자, 게으른 뇌를 바꿔보자. 두 번째 이유, 운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운동은 생각하는 것마다 움찔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이 항상성을 깨는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감신경을 부신속질이 빠르게 작동하니까, 그래서 분노 상황에서 나오는 승부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모든 시스템이 전투태세로 전환이 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한 도주에 협조하게 된다. 두 번째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은 서서히 움직인다. 만세에 해냈다. 당신은 그것보다도 빨리 뛰었다. 안전해진 상황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에 위와 같은 스트레스 시스템은 비활성화된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기준치로 돌아가고 신체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음을 마주쳤을 때 도망치는 방법을 안다.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의 진짜 목적이다. 하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체 적응이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온몸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탈진해 버릴 수도 있다. 느림과 꾸준함이 답이다. 운동을 막 시작할 무렵에는 당장 눈앞에 결과에 도취되어 휴식은커녕 운동 강도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자. 봄이 왔다. 태양은 눈부시고 모두가 따뜻한 날씨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간다. 상쾌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미소를 짓고 있다. 겨울잠은 끝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은 운동화 끈을 졸라매고 조깅에 나선다. 신선한 공기가 활기를 북돋운다. 멀리까지 단숨에 그 말에 당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속도를 올리고 순식간에 집에 도착한다. 리듬을 유지해야 하므로 당신은 내 요청을 무시하고 달린다. 그리고 다음날 내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극심한 고통으로 응수한다. 나도 운동을 하며 비슷한 결말을 수없이 맞았다. 딱 맞는 운동 강도 찾는 법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시스템. 너무 힘든 운동은 당신을 알로스타틱 부하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되려 몸을 망가뜨린다. 반면에 너무 쉬운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알로스타시스를 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때문에 당신은 최적의 성적을 위해서 딱 맞는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 비실험자에게 자전거에 앉아서 하는 거, 처음보다 약간 높게 강도를 이렇게 만들어보자. 일단 즐거워야 한다.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자각정대가 운동의 휴식 매우 쉽다. 힘들다. 최대치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가벼운 운동보다가도 이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자, 느리고 꾸준하게 운동하며 마침내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다. 내 운동 스트레스 내성은 수년에 걸쳐 성장했고 현재는 젖산 역치 수준보다도 훨씬 고된 운동까지도 견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몸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총 운동 시간의 20% 동안을 젖산 역치 이상의 강도로 운동한다. 이런 방식으로 운동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 없이 운동의 체력을 활용한다. 그러니 만약에 당신도 운동을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운동 규칙을 바꾸고 강도를 낮춰보라. 만성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만성 스트레스, 강도 높은 운동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이렇게 활성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성 스트레스에 익숙하리라 생각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최악의 경우에 무력감을 남기고 이후에 예기치 못했던 일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바로 경직 반응인 학습된 무기력을 유발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낳은 학습된 무기력.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황은 바뀌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 레슬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침뒤에 기어가 이불 속을 파고든다.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스트레스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했고 결과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자, 운동은 멘탈의 법칙목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통제 스위치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는다. 운동을 하면 뇌는 스트레스의 강력한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BDNF에 흠뻑 젖는다. 덕분에 고장난 스트레스의 통제 스위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막 운동이 끝났을 때 몸이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차단하기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간을 느낄 수 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운동은 한 줄기 빛인 것이다. 다만 운동으로 스트레스 통제 스위치를 꽂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미 스트레스로 과부하된 시스템에 되려 부담을 더한다는 사실이다. 운동이 버거운 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은 운동이 쉬워지는 음악의 힘, 음악. 그래서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뇌 거부 반응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해법은 간단, 느리게 꾸준히 하면 된다. 이 장 마지막에 있는 처음 운동하는 당신을 위한 10분 트레이닝 보자. 1일차 일정한 박자, 2일차 일정한 박자와 메트로놈, 3일차 소리 없음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서서히 끌어 올려보자. 예, 이렇게 됐네요. 자, 2장으로 넘어가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뭔가?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철인 3정 경기에 참가한 날이 없다. 시작을 알리는 청소리가 울리면서 파열음이 허공에 메아리 쳤다. 안 그래도 초조했던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공황에 빠졌다. 다른 선수들이 무리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다.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 모두가 때때로 불안함을 느끼기에 당신은 불안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불안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기민함을 유지하도록 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불안은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증. 두뇌는 분명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두려움에는 한없이 약하다. 어느 날 뇌에는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렇게 경고한다. 이런 조심해. 12시 방향에 화난 남자가 있어. 준비됐나? 라고 편도체가 소리친다. 준비 완료. 라고 몸과 마음이 답한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는 어디로 갔나? 같이? 하고 마음이 묻는다. 화난 남자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몸은 모르겠어. 라고 답한다. 그가 화난 것은 맞지만은 적어도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민한 편도체 때문에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편도체는 그저 당신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편도체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원인도 바로 이 편도체에서 찾을 수 있다. 편도체는 걱정이 생길 때마다 곧장 시상하부의 일을 보고한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수치를 높인다. 불안한 편도체는 어리석다. 편도체의 덕분에 신체적, 심리적, 실제적인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게다가 편도체는 너무나 부지런하다.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온 상태를 유지한다. 실제로 위협이 닥친 상황이라면 이 기능이 유용하겠지만 현실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기능하기에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쯤에서 당신은 위협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판명해야 하면 편도체도 그 사실을 인지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 내 대답은 아니요 이다. 바로 이러한 편도체의 어리석음 때문에 불안이 끝난 뒤에도 괴로움이 지속되는 것이다. A단은 내일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야 했다. 출장 스케줄을 머릿속에 떠올리다 문득 뉴스에서 본 비행기 추락 사고가 떠올랐다. A단은 혹시나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더라고 한숨도 자지를 못했다. 불안한 편도체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깨뜨리는 최악의 빌런이다. A다 편도체는 잠재적인 위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만일에 대비해서 스트레스 시스템을 온 상태로 유지했다. 이러한 편도체의 과한 대비 태세는 득보다도 실이 더 많다.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해야 하던 편도체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등장했을 때가 그렇다. 이를테면 A너의 편도체는 이전에 과학의 경보를 올려되었다는 점을 까맣게 잊고 스트레스로 몸이 손상되었다는 새로운 경보를 보낸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에 지친 몸에 스트레스는 추가되고 스트레스 과잉으로 몸과 마음은 한층 더 손상이 된다. 마치 편도체의 행동 지침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툭툭 보고 놀란다와 같다. 유전된다고 추정되는 공포증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포증은 경험으로 학습이 된다. 불안한 편도체는 가상의 위협을 만든다. 가엾은 엘버트 공포 조건 하의 희생자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인명구조원이었고, 자, 이런 예가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은 나아가서 편도체를 변형시킨다. 편도체는 이전보다도 더 조심스럽고 부지런해지며 훨씬 공을 들여 몸을 보호한다. 이를테면 화하는 사람이 포로 옆으로 걸으면 포로의 편도체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심한 공포감에 휩싸여서 화하는 사람이 지나간 후에도 초경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이상하지만 트라우마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PTSD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포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과연 뭘까? 바로 회복을 도와주는 신경펠타이드 와이런의 신경전달 물질이다. NPY는 사람에 대해서 생산하는 양이 다르다. 이를테면 닉의 뇌는 포르네보다도 NPY를 많이 만들기에 닉은 화난 남자를 봐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 공포 조건에 덜 민감하다. 그래서 닉도 불과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있었지만은 그는 PTSD를 겪지 않았다. NPY가 트라우마로부터 닉의 뇌를 보호한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내게도 NPY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다. 운동을 통해서 NPY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은 NPY를 만들어서 회복력을 기를 수 있을까? 보통 불안장애는 노출 치료 기법으로 치료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환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위협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공포 조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노출 치료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운동은 치료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에 쉽게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은 편이라면 이 장의 마지막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루 10분 트레이닝을 해보자. 10분 트레이닝을 해보자. 내용. 운동회. 운동이 불안 민감성의 특효약인가? 가슴이 덩어리는 현상이 가슴 답답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불안한 증상을 과장해서 받아들인 탓에 공황발작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사람에게는 운동만한 약이 없다. 불안에 운동, 힘든 운동. 공황발작을 앓는 사람에게 고된 운동은 공포의 대상이다. 나도 안다. 하지만은 힘든 운동만큼 그들에게 잘 맞는 약도 없다. 이제 새로운 운동 방식을 도입했더니 혼란이 참여했다. 건강염려증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많은 경우에 PTSD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지만 신체 내부에서도 전쟁이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를테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이다. 이런 질병 경험을 한 사람은 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기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 심장마비 생존자의 약 15%, 뇌졸중 생존자의 약 25%에게 PTSD가 생긴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일을 겪은 편도체는 모든 것을 세세히 검토하고 경계한다. 외부 세계만이 아니다. 심장이 뛰는 것, 가슴이 조이는 것, 숨이 찬 것 등 내부 세계의 모든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심장마비를 겪은 후에 칼은 내내 불안에 시달렸다. 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80만 명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5천만의 미국인들도 비슷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심장마비 환자 칼은, 만성 통증 환자 페트라 모두 내적인 두려움의 희생양이다. 둘은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인생을 고통스럽게 보내었다. 두려움은 어떻게 통증을 증폭시킬까? 전신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흔히 공황발작도 함께 겪는다. 이들은 단순히 소음이 가빠지기만 해도 질식을 걱정한다. 또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평소보다도 속이 뒤틀리는 증상이 더 심해지곤 한다. 두려움은 어떻게 통증을 증폭할까? 답은 내에 있다. 만약에 내가 없다면 몸이 100만 조각으로 갈갈이 찢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니 꿈만 같지 않은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은 악몽이다. 선천성 두통각증을 앓은 에셀린 브로커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에셀린 브로커는 신체의 손상을 내로 전달하는 특별한 신경인 통각수용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상처가 생겨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발목이 부러졌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해 평소처럼 발목을 사용했고 발목의 부상은 계속해서 나빠져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선천성 무통각증은 100만 명 중에 1명만 걸리는 희귀한 질환이다. 대다수 사람은 신체의 통증을 뇌로 전달하는 통각수용체가 충분히 있다. 축구를 하다가 정강이를 거둬 차였다고 생각해보자. 화들짝 놀라게 되겠지. 통증은 뇌신경망의 감각 핵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마저도 추상적이다. 체감각 지도라는 신체의 왜곡된 지도 때문이다. 체감각 지도는 신체를 실제 크기가 아닌 뇌의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이 담당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 감각 기관이 민감할수록 큰 범위를 차지한다. 상처가 나면 그 주위의 통각 수용체는 체감각 지도라는 왜곡된 지도상의 좌표로 신호를 보내 손상의 크기와 범위를 두뇌에 알리는 것이다. 또한 통증 중에는 환상에 가장 가까운 감각은 뇌신경망의 감정 중추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통증 신호가 증폭이 된다. 섭렵, 항상성이 깨지는 것을 무서워한다. 변도체, 심지어 손상에 공포로 반응한다.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은 섭렵과 변도체의 반응을 결합해서 통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평가한다. 우리 두려움은 감정 정치의 섭렵과 변도체, DACC를 통해서 통증을 증폭시키기에 어딘가를 다쳐서 서럽다고 느끼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생각하면 더 아픈 것이다. 두려움과 통증을 없애는 사고방식은 두려움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반대로 두려움을 줄여서 통증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의 전제다. 실제로 통증이 감소할 만한 치료법이 아니어도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 스트레스 혈관을 수축하고 혈류를 느리게 만들지만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믿은 한 연구 참가자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구에서 마크는 대부분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결국은 시작하지 못한 그런 속에도 심리적인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몽둥이와 돌로 내 뼈를 부러질 수 있어도 말로는 절대 나는 상처를 입을 수 없다. 옳은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다. 사실 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상사가 조롱하거나 동료가 무시하거나 진급에서 누락된 때를 생각해봐라. 기분이 어땠는가? 사실 심리적으로 고통으로 육체적인 고통에 못지않게 큰 상처를 준다. 참가자들에게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거나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한 때를 떠올려서 종이에 적으라고 지시한 연구를 살펴보자. 이 연구에 참여한 어느 여성은 연인과 고통스럽게 결별하는 경험을 적었다. 그는 나와 함께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끔찍한 조정사고에 관해서도 적었다. 노를 저을 때마다 수천 개의 못이 허벅지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나는 경험이 똑같이 고통스러웠다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난 지금 믿었던 연인과의 결별이 더 힘겹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신경망. 또 다른 연구는 사회적인 거부가 통증신경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보니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이 사기를 꺾고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아주 영리한 실험을 설계했는데 사이버 볼이라는 공 돌리기 게임, 참가자가 엔젤트에서 게임을 하고 이봐요 저한테 공을 줘야죠. 그들은 들은 척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부,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았네요. 호흡으로 몸에 집중하기. 이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에서 벗어나서 몸으로 들어가자.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의심에는 저리로 나를 쳐다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경과학적인 증거가 이 방법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명성이나 요가를 해본 적이 없는 26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호흡을 가르친 연구를 살펴보자. 호흡에 집중할 때 불안한 마음이 금방 가라앉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정신은 한 번에 하나면 집중할 수 있어서 정신이 신체에 집중할 수로 걱정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다.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원래 호흡법을 강조하는 운동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산소 운동에도 호흡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호흡법. 사실 자신의 마음을 챙길 줄 아는 사람들도 운동을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의지, 운동.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루 10분 트레이닝, 마음 챙김도 하고 마음으로 다스리고 운동을 해보자 그랬네요.